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1월 29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로 해외 언론 보도자료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뭐 우리 FA50을 뭐 18대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관련된 현황, 그리고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FA50을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때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제 동영상에 일부 인용하기도 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10월달 주로 기사인데 실사단이 방문했다는 거죠. 실사단이 방문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후 자료들을 봤더니 이게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실사단 오고 나서. 그런데 이제 해외 보도를 보면은 이 말레이시아의 정부의 결정은 이미 거의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내용들은 우리 언론들에 의해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제가 했지요. 이거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르투갈이나 이제 스페인 계열의 언론인 것 같아요. 이 제목을 보면은 이미 이제 FA50이 18대를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미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월 22일이니까 일주일 전의 기사죠. 예, 이미 선정이 됐는데, 그리고 탈락자들한테는 탈락됐다고 편지까지, 메시지까지 다 보냈는데, 통보까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 내려졌다는 거죠. 결정이 이 경쟁에 참여했던 회사들의 중에 일부가 이의 제기를 해서 반부패위원회가 열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주로 나왔던 우리 기사들 대비해서는 좀 진전이 있었던 거죠. 정부가 결정을 했다. 그래서 넌 붙었고 넌 떨어졌다. 거기서 떨어진 척 회사들 한 군데든지 아니면 복수의 회사들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 과정을 한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게 현 상황이 되겠어요. 예. 좀 전에 보여드린 기사에 말레이시아의 계획이라고 할까? FA50을 몇 대나 살 것이며 어떻게 왜 이걸 살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언론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의 LCA와 리프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LCA는 훈련기고 리프트는 그냥 경공격기예요. 그걸 한 기종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FA50이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돼 있고, 지금 세계 훈련기 시장, 제트 훈련기 시장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을 18대 도입하는데 약 1조 2천억 정도를 배정을 했다, 우리 돈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계획을 보면은 21년부터는 일단 우리말로 하자면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각각 18대씩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1차분 18대 구입에 배정된 예산이 1조 2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부터는 18대를 도입한다. 그게 지금 이제 FA50이 선정됐다는 그 부분이고, 25년 이후에 또 추가로 18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차 때 도입했던 그 기종에 큰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에도 그 기종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36대짜리 약 3조, 2조 5천억에서 3조 원에 가까운 그런 이제 계약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8대를 구입해서 말레이시아는 이 중에 7대 정도는 훈련기로 쓰려고 해요. 훈련기로 쓰고 기존의 훈련기를 대체하려고 하고, 나머지 11대는 경공격기로 쓰겠다. 이게 이들의 계획이에요. 자, 똑같은 패턴으로 25년 이후에 사업을 한 번 더 할 것이다, 2차분을. 뭐 이런 게 이제 말레이시아의 계획인 것이죠, 현재.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떨어진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반응도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부정하는 쪽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그 기사가 잘 설명된 것이 엣지 위클리라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말레이시아 현지의 타블로이드 언론이에요.
마침 영어로 기사가 실렸길래 제가 참고가 됐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말레이시아, 이게 로얄 말레이시안 에어포스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공군이 이제 링깃이라고 자기들의 돈이죠. 저기 아까 우리 돈은 1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 계약에 있어서 FA50 도입 계약에 있어가지고 이게 반부패 조사를 시동이 걸렸다. 예,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다른 어조로 쓴 것이죠. 계약을 결정을 했는데 그 계약 과정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돼서 반부패 조사위가 조사를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이것도 22년 11월 21일, 즉 일주일 전의 기사인데, 이 기사를 바탕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까 다른 언론 그리고 그 외 언론들도 이 기사들을 좀 참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기사에 보면 상당히 소중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FA50이 뭐 말레이시아 건도 잘 되면 좋겠고, 제가 봐서는 가능성도 아주 높다. 예, 봐지지만 향후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는 이제 문이 열린 셈이거든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수라는 면에서 훨씬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향후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며, 현재 시장에서 경쟁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관심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가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엣지라는 기사에. 이게 보면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보면은 제 3세계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렇잖아요. 러시아에 기울기도 싫고, 미국에 기울기도 싫고, 또 중국에 기대기도 싫고,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말레이시아는 상당히 다양해요. 인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동남아시아 본토 사람들도 있고, 종교도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뭐 서방권, 동구권 이런 구분이 없이 이 경쟁에 18대 그리고 뭐 32대까지 될 가능성이 큰데, 세상의 모든 기종들이, 관련된 기종들이 거의 다 참가했어요. 예, 보시면 러시아는 미그 35도 넣고, 저거는 이제 공격 기용으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야크 135 훈련 기용으로 두 기종을 넣었어요. 한국은 FA50, 인도 테자스, 그리고 중국의 JF17, 터키도 넣었어요. 넣었는데 여기 또 하나 참고가 될 만한 것이 이 가격이 나와요. 가격이. 저기 링깃으로 표현된 건데, 제가 달러로 표현된 금액을 환산을 해보니까 우리 FA50은 블록 2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량하려고 하는 부분 있죠. 예. 조종식도 개량하고, 공중급유기도 달고, 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넣고, 또 내부에 어떤 날개 밑에 내부도 그렇고 동체, 그리고 외부에도 이제 연료 탱크 다는 것의 용량도 키우는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된, 그리고 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또 개선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게 이제 블록 20인데 한 기당 644억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예, 전체 금액을 18로 나누면. 그럼 여기에서는 뭐 훈련 장비나 기타 기상 장비가 포함된 것이니까 기체 값은 이거보다 훨씬 낫겠죠. 예. 그게 이제 4.02로 돼 있는데, 지금 훈련기용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비싸요. 미그 30%를 빼고, 저건 공격기니까. 그렇지만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예. 제일 저렴한 게 터키고, 제일 비싼 게 한국 FA50이고, 그 다음이 러시아 야크, 그 다음 인도, 중국, 이런 순위예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이게 제가 이렇게 한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자료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공개된 거는 좀 예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소중한 정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인도의 테자스라는 이제 비행기인데, 인도 스스로 이제 개발을 하긴 한 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인도가 이 지금 의문을 제기한 반부패 조사를 시행하게 한 그 업체가 아닌가, 인도 테자스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사람도 상당히 상당한 부분이고, 인도도 스스로의 자존심을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가국산 무기를 해외 수출하는 이런 자부심을 좀 느끼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인구 대국인데.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동남아 각국들은 인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겸사겸사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화가 난 것도 여기인 것 같고, 아까 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사실 여기는 이태리 레오나르도의 M236인가요? 네, M346이네요. M346도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미국 보잉의 그 새로 나온 거 있죠. 우리 FA50과 경쟁해서 이겼던. 그거는 공격기용 진화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종을 제외하고는 이태리 업체까지 왔으니까 다 온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의 그 기체는 처음에는 서류를 넣었다가 중도에 포기한 걸로 나와 있어요. 예. 또 제가 이게 테자스가 인도가 이런 불만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는 이 기사 때문이기도 해요. 이 기사는 이제 유라시안 타임스라고 인도 쪽의 기사죠.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9월 15일 날 나온 거예요. 예. 한국에 실사도 오기 전에 실사를 10월 달에 왔으니까 이미 이제 2달도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요약한 그대로예요. 인도 테자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속쓰렸다는 거예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를 인용해서 중국 관련된 언론이죠. 근데 최종 후보에 2개가 있었다. 여러 가지 후보, 6개, 7개, 처음 7개 후보가 올랐다가 이태리가 빠지고 6개가 각축을 벌였는데 그 중에 최종으로 2개가 선정됐다. 뒤에 보면 3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중국발 기사거든요. 중국 관련. 그렇기 때문에 이 2개가 맞지 않나 싶어요. 그 두 기종이 FA50과 인도의 테자스다.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FA50을 마음에 두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카이랑. 그래서 이 언론은 인도 언론이니까 속이 쓰린 인도 테자스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떨어졌다는 통지를 받고 그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제 테자스일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보면은 말레이시아가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래요. 지금 이게 말레이시아도 독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어떻게 했냐면 국제 경쟁을 붙인 거예요. 경쟁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사실은 왜냐하면 전부 다 말레이시아 대리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6개 업체가. 그래서 이게 세련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또 대리인으로 나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복잡해질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지금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좀 이따 선거를 아마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정치 체계에 있어서는 이제 선거 준비를 하게 되면 기존의 국회를 해산을 하고 과거의 정부가 지금 임시 정부 상태로 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도 정부라고 그러나요? 다음 정권이 들었을 때까지. 근데 그거는 이미 기존의 정권을 잡고 있던 쪽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도 정부의 특성상 뭔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기존에 결정됐던 걸 집행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재량권을 발휘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는 거 맞지 않다. 그게 기본적으로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FA50의 결정이 서둘러 내려졌다. 그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차기 정부가 지금의 정부가 아니라 반대당의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거 재협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런 전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들이 제기하는 것이 이게 완벽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공개 경쟁을 한 게 아니다. 협상을 하고 내봐라. 그럼 1차 자르고 2차 자르고 그러면서 다시 이런 점이 부족했으니까 다시 내봐라. 이런 게 반복돼야 되는 것인데 처음에 서류만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한국으로 결정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제고하고 입장을 바꿔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테자스하고 우리하고 남았던 아니면은 중국까지
합해서 3개가 남았든지 간에 거기는 공동 실사를 다 갔어야 된다. 우리한테 공동 실사 왔을 때 10월 달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 실사단이 우리나라만 왔다 간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예. 그게 그들이 정해놓은 절차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의사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뭐랄까 정쟁 입찰이라는 그런 원칙이 깨진 상태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본 정부도 아니고 과도 정부에서 서둘러서 결정을 했다. 자, 그래서 또 이 기사에서 우리가 상당히 소중하게 또 참고가 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공격기라고 봐야 되겠죠. 경공격기를 사서 훈련기로도 쓰는 거니까 이 경공격기를 사는 데 있어서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자, 이것이 향후 이제 열리게 될 이제 유럽 같은 곳에서도 지금 군비 확충의 바람이 불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양극 체제에서 지금 뭐 3극 또는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어떤 그 긴장감과 압박감 속에서 분쟁이 조그마한 분쟁들이 눌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피어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각국 정부는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군비 확충이 될 것이고 공군력은 중요한 부분이고 최신기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나라들은 FA-50급 이런 공격기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열릴 거예요. 아마 시장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말레이시아의 5가지 조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미 폴란드가 48대라는 대규모 구매를 통해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예. 일단 그거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죠. 우리 FA50한테는. 네. 자, 그 조건을 살펴보면 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지금 세계 각국들이 인지하는 게 국방력 강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이번 이제 폴란드 구매 계약을 보면 그런 게 잘 느껴지고 그게 영향을 받게 되는 뭐 루마니아나 주변 동구권 나라 그리고 멀리 있는 이런 곳에서도 그런 바람이 급하게 불 것 같아요. 원래 변화가 올 때는 그렇게 오잖아요. 서서히 오기보다는. 그래서 첫 번째는 빨리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18대를 사는데 향후 36개월 내에 걸쳐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아마 마치지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봐요. 3년 안에 18대를 다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중 급유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소형 기종들이기 때문에 급유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항속거리하고 또 작전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본격적인 공격기로 쓰기 위해서는 BVR 그러니까 가시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 즉 암남이나 류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응하는 레이더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FA-50의 개량형에 다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로컬 생산, 현지 조립이나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체 부품 그런 것들이 위주가 되겠고 새로운 것은 아니죠. 5번째는 초음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기준을 못 맞추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레이시아의 특수한 조건이라기보다는 산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다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FA-50은 여기 잘 부합한다. 그리고 앞서 가격 리스트를 봤지만 해외 경쟁 기종에 비해서 싸진 않지만 많이 비싸지도 않다. 이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 아마 판매했던 가격도 그 정도 급이었을 것 같아요. 크게 깎아준 거 없고 크게 뭐 비싸게 받는 거 없었던 부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봐서는 다른 나라들의 FA-50 경쟁 기종들도 제법 비싸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FA-50, T-50 포함해서 그 계열을 1000대 팔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폴란드 계약 전까지예요. 그때 208대를 팔았어요. 그 28대 플러스 돼 있는 건 아마 이제 앞에 계약 조건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28대가
추가될 수도 있다. 최대한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 이후에 폴란드가 48대를 사갔죠. 그러면 256대가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 지금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정한 대로 가게 되면 18대, 또 18대, 32대, 그러면은 뭐 290대, 80, 300대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공격기 시장이 열리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아요. 그거는 미국도 얼마 전에 그 보잉하고 FA-52 경합했지만 미국마저도 오래된 연석기를 너무 오래 쓴 거잖아요. 이것은 단지 중급 규모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전 세계적인 문제. 즉 전투기 훈련기들이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 기간이 공백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개량해서 쓸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거기다가 경공격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중소국가들의 또 특수한 요구겠고 거기에 수요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여요. 네. 자, 우리 FA-50 같은 경우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개량권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기로서 이걸 쓰고 그 다음 뭐 우리 KF-21을 갈아탄다고 했을 때 그 조종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그 전이 되는 거, 기종을 바꿀 때 이게 훈련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필요가 이미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FA-50보다 훨씬 전에 개발된 비행기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그 계산을 다 뚜려 봤을 때 각국이 보유한 훈련기 숫자는 아마 인터넷만 조사해도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천대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극히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번까지 FA-50으로 결정이 된다면 경쟁자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또 비행기라는 것이 급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FA-50을 처음에 개발할 때, T-50을 개발할 때, 그때 개발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그때 이미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 개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때 이미 그러니까 2000년 무렵에 전 세계의 훈련기 시장이 다 노후화돼서 바꿔야 된다라는 지적이 그때 이미 나와요. 그래서 우리 T-50을 초음속으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모습에 대한 성능 재원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있었죠. 그런데 그때 구소련이 망가지면서 냉전이 종식됐죠. 그러면서 교체 타이밍이 계속 길어진 거예요. 뭐 다른 무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가 지금 그게 딱 각성이 된 거죠. 원래 계획보다는 한 10년, 20년 늦게. 그리고 다른 데서는 시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만들어 놓은 기체니까 우리용으로도 쓰고 어떻게 굴려왔지만 뭐 다른 서방의 주요 항공기 생산국들은 시장이 전혀 없는 거니까 새로운 기체를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발할 이유도 없고 운이 원치 않는데 우리가 개발해도 사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지금 FA-50 이렇게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어떤 세련되지 못한 결정 과정, 그 독재 시대에 있다가 다시 이제 민주정부 시대로 넘어와서 국제 경쟁 입찰이라는 부분을 처음 해보는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이 대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FA-50의 어떤 기종상의 우수성은 여실하다. 예.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좋은 결정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물론 카이에 이거를 관여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엄청나게 초조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